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폭행이냐 강제추행이냐에 따라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들어주세요. 실제로 제가 전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지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위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술에 취해서 걸어가고 있다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그 휴대전화로 옆에 있던 지나가던 행인 여성을 툭 치고 지나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조사를 받는 거라고 하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내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툭 친 그게 혐의가 뭡니까? 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모르겠대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물건으로 사람을 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폭행이 될 수도 있겠죠.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빨리 큰일이 났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자, 빨리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를 선임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장 그 수사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당신의 혐의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폭행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차라리 그분하고 합의를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성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없었던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지 않아요. 이걸 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이거를 기소할 수 없다, 그런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건은 그냥 수사 단계에서 없었던 것처럼 덮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과가 없어진다,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강제추행은 예전에는 합의를 하거나 하면 없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기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경미한 추행이라면,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유죄인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이니까 우리가 그것밖에 노릴 수가 없으니,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착실하게 살아왔고 전과도 없고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됐고 하는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를 검사도 원할 텐데, 그거를 피의자가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 피해자랑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합의금이 적절한지, 그 다음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어떤 나이, 직업, 모든 면에 있어서 양형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기소유예나 뭐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자료들이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뭐 유료 상담을 온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수사관한테 전화를 다시 해서 내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혐의점에 대해서 알려달라. 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래서 폭행이라고 하면 나한테 다시 전화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합의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자,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뭐 수백만 원 네,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을 들이느니 그걸로 피해자한테 피해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뭐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합의를 도와줄 테니까
당장 선임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분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해서 수사관이랑 통화를 했고, 안타깝게도 강제추행 혐의라고 해서 바로 전화로 저를 선임을 해버리셨어요. 바로 착수금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임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사건을 처음에 수임하면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사건을 수임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좀 아닌가 보다 라고 신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얼굴 한번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선임을 하셨고, 그때부터 제가 어떤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그분이 양형 자료 제출 플러스 수사관을 통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연락처를 제가 받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바로 첫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한 2주 만에 합의가 됐고, 그래서 검찰로 송치하자마자 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바로 교유기소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해서 변호사를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확히 본인의 혐의가 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범죄의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변호사를 만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